bells cast a spell on the world, bringing you home to me from across the 저만 sea. 텀블러를 챙겨온 줄 알았는데 두 분도 개인 텀블러와 머그컵을 가지고 오셨어요. 원래 쓰시던 거 맞으십니까? 혹시 급하게 사신 거 아닌가요? 아, 아닙니다. 여기 찌그러진 것도 보이시죠?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 그러네요. 겁니다. 네, 행장님은요? 저도 사무실에 쓰던 갖고 왔습니다. 아, 개인 컵을 들고 오신 거군요. 역시 환경을 생각하는 두 분이신데 오늘 이 자리 봐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두 분이십니다. 요즘 벌써 연말인데요. 황병우 은행장님은 연말이어서 더 바쁘실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제가 뭐 은행장 올해 취임을 해가지고 가능한 한 오늘 고객들 많이 만나고 직원들을 많이 만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제 올해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아마 굉장히 좀 바쁘게 올해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또 고객들하고 직원들 만나 보니까 전부 우리 디지비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보람이 컸습니다. 고객들의 사랑을 또 확인하셨는데 또 대구은행이 지금 큰 변환점에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최근에는 뭐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56년 만에 또 새로운 디지비의 성장 모멘텀을 좀 만들기 위해 가지고 또 시중은행 전환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문제로 우리 또 지역 사회하고 소통한다고 더 바빴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시중은행 전환이라는 큰 변환점을 앞두고 더 바쁘게 보내셨는데요. 그나저나 두 분은 만난 적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두 분 아시는 사이 맞으시죠, 교수님? 예, 2년 전에 한번 뵀었죠. 그리고 종종 가끔 뵀었는데 저희 이제 대구 지역에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기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도 이제 지역사회 공헌센터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또 DGB 금융그룹의 사회공헌재단도 같이 하고 또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들도 같이 해서 사회공헌 활동에 좀 시너지 효과를 내보자 해서 힘을 모아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ESG 관련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좀 재밌는 활동을 해보자 그래서 꿀벌 생태계 보존 프로젝트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또 대구은행하고는 어린이 그림 미술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 생태계, 특히 꿀벌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여러 가지 오는 문제들에 대한 심각성을 또 어린이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보자는 그런 대회를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8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지원할 정도로 아주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고 또 내년도에도 ESG 활동을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정말 지역의 대학과 기업과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협의체에서 함께 프로젝트를 또 진행을 해오고 계십니다. 그때는 아마 제가 지주에 전무로 있을 때 사회공헌재단을 담당할 때 아마 ESG 프로그램을 같이 했던 기억이 달구벌 있습니다. 굴라이프 협의체라고 해서 이제 협의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 행장님이 되시기 전에 함께 하셨군요. 협의체 구성에서 활동하셨던 내용들 얘기해 주시면서 ESG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ESG가 요즘 가장 뜨거운 화두이기도 한데요. ESG가 우선 어떤 개념인지 한번 단어를 풀어주시죠, 교수님. ESG가 environment, 환경의 E, 그다음에 소셜의 사회를 의미하는 S, 그다음에 지배구조 governance의 G, 요 세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이제 ESG라는 단어가 이제 사용되는 건데요. 이제 ESG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과거에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것을 이제 측정하는 데 있어서 주로 재무적 정보를 많이 썼죠. 즉 뭐 자산 규모가 얼마고 매출액이 얼마고 당기 순이익이 얼마고 이런 재무적 정보, 즉 화폐로 얼마만큼 수익을 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활용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정보도 이제는 기업의 활동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으로 채택하고 또 그런 정보들을 일반인들에게 공시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제도가 서서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ESG가 등장의 배경에는 결국은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기업이 존재하려면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라는 환경도 지속 가능해야 되고 또 기업이 활동하는 사회도 지속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 가능성이라고 이제 ESG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환경과 사회적 가치 창출 또 지배 구조의 의미를 담고 있는 ESG가 바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그 방향성을 담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ESG라는 용어는 본격적으로 언제 이렇게 사용이 시작하게 된 건가요? 예, 뭐 정확하게 언제부터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2000년대 들어서 서서 이런 개념들이 많이 뭐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CSR 뭐 이런 유사한 개념들이 많이 사용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되게 큰 규모의 자산운용사 이제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CEO인 레리 핑크라는 회장이 2020년도쯤 들어와 갖고 신년도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앞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투자 펀드를 운영하는 기준으로서 ESG를 좀 채택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얻게 됐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또 ESG 열풍을 가져오게 된 어떤 계기가 됐었던 거였죠.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가치의 기준점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재무적 정보로만 기업을 투자했다면 앞으로는 이런 환경적 활동, 사회적 활동, 지배구조의 개선 활동 이런 것들도 보고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말 미국에서 시작이 됐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우리나라 ESG 역사하면 또 DGB 대구은행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대구은행이 굉장히 선제적으로 이 ESG를 실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은행? 네, 맞습니다. 네. 우리 DGB 대구은행은 국내에서는 ESG 원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려 2006년부터 국내 기업 최초로 지속가능 경영 선포식을 열고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을 했고 지금은 저희 DGB 대구은행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전행적으로 ESG 경영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정말 일찍부터 ESG의 틀을 갖춰 오셨는데요. 2006년부터는 정말 상당히 일찍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ESG의 선두주자로서 대구은행이 기반을 닦아 나가는데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점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네. 뭐 지금이라면 탄소 배출에 대해서 대다수가 국민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무려 17년 전만 하더라도 탄소 배출에 대한 그 인식이 또 공감대가 낮았을 시절입니다. 그 ESG를 하면서 S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사회공헌 활동이다 해서 우리 지역 사회나 우리 직원들도 다 공감을 하지만 그 당시에 탄소 배출은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고 G라고 하는 거버넌스 부분도 사실 좀 생소한 부분이어서 사실 공감대를 얻기가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당시에 ESG를 추진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공익적 가치까지 창출해낸다는 게 참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근데 DGB 대구은행에서는 이미 하고 있으시겠지만 곧 코스피 상장사들이 반드시 ESG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교수님? 예, 원래 정부에서 발표하기로는 이제 2025년도부터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되는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하게끔 이제 계획을 발표했었죠. 물론 2021년도부터는 이제 자율적 비재무적 정보 공시라고 해서 ESG와 관련된 정보를 이제 자율적으로 기업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25년도부터는 이제 의무적으로 하자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이제 그러한 정보를 제공할 때 공시를 할 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공시할 것이냐 이런 국제적 기준도 지금 논의 중이고 또 실제 적용이 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좀 2026년 이후로 일단은 연장한 상태인데요. 이게 이제 앞으로 국제적 기준으로 분명히 자리 잡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기업이 앞으로 피할 수 없는 이런 공시 의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2026년 이후로 발표가 연기가 돼 있긴 하지만 이제는 뭐 선택이 아닌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서 지역 기업들도 ESG 도입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ESG가 산업 전반에 확산되면서 ESG에 대한 지역기업의 문의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의를 한두 시간짜리 교육으로는 대응하기 힘들어서 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에서는 전국 최초로 ESG 스쿨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대구상공회의소는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ESG 인식 실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지역기업의 60% 이상이 ESG 경영 도입이 시급하다고 응답할 정도로 지역기업은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ESG 스쿨 신청을 받으면서 정원 40명의 과정을 준비했는데 실제 66명이 참가할 정도로 지역기업에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저희 고객이라고 하면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분들이 저희 고객이고요. 저희가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고자 ESG 경영에 좀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시대적 흐름으로도 워낙 ESG 경영이라든지 글로벌하게 화두가 진행되고 있었고 또한 공시 의무사항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이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ESG 경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ESG 경영을 이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업종이 자동차 부품업계이다 보니까 이제 해외 바이어 고객사님들이 저희한테 이제 ESG 관련된 요구 사항들이 이제 계속 매년 오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주 감히 이제 앞으로 이런 분위기로 간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피부로 직접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앞으로는 얼마나 많이 번다는 게 이제 뭐 중요도를 놔두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어떤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벌어서 이제 사업을 영위할 것인지,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게 ESG의 전체적인 내용이 아닌가.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ESG에서 E에 해당하는 인바이러먼트, 환경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종이 원고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종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연간 종이 사용량이 200kg이라고 합니다. 이 종이 한 장의 무게가 5g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교수님,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4만 장을 쓴다는 건가요? 계산상으로는 그렇죠. 근데 네. 종이도 심각하지만 혹시 플라스틱 아일랜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어요. 예, 그 영상에도 우리가 종종 보는데 그 태평양에서 거대한 규모의 그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제 쌓이는 그런 충격적인 영상들이 이제 나오는데 우리나라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이 국민 1인당 80kg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80kg이요? 예. 우리가 자주 쓰는 또 생수 페트병 같은 경우도 1인당 100개를 넘게 소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우리가 쓰레기 배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종이 사용량뿐만 아니라 이런 플라스틱 사용량도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대구냉에서는 사실 규모가 큰 행사를 많이 개최하시다 보니까 일회용품이라든지 플라스틱 사용을 또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DGB 대구냉도 뭐 큰 행사가 많다 보니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9월에 개최된 저희들 그 KPGA 아임뱅크 오픈 행사 때 친환경 골프 대회로 제로 카본의 컨셉으로 진행해서 기존 대비 이 셔틀버스 확대를 운영하고 또 폐 생수병 수거함 설치라든지 제로 웨이스트 홍보 부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6,000명 이상의 갤러리들이 자차가 아닌 셔틀버스를 이용을 했고 그 덕분에 자차를 이용했을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약 265톤의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골프 대회 이벤트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대구냉에서는 환경 보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또 어떤 보호 활동이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은행에서도 종이 문서를 많이 쓰는 게 은행 업무의 특성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창구 전자문서 도입을 통해 가지고 종이 사용량을 좀 줄이고 있고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올해 그 환경부 인가업체인 이순환 거버넌스와 폐전자 제품을 수거하고 또 재활용하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DGB 대구은행의 지점이 전국에 약 한 200개가 저희들이 있는데 지점에서 못 쓰는 이제 프린터기라든지 또 스캐너 이런 가전기기들을 올해에만 약 6톤에 달하는 폐전자 제품을 재활용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제 자원순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지난 11월에는 가수 김경호 씨와 박혜경 씨가 함께하는 이제 감탄 콘서트를 진행을 해서 지역 고객들하고 이런 그 자원을 재활용하는 이 순환 거버넌스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환경 보호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신데요. 사실 환경 보호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자연 재해를 경험하면서 기후 변화를 체감하고 있고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모두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친환경 제품 또 친환경 기업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느 정도나 파악하고 있으십니까? 예, 뭐 이제 세계적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 모두 다 이제 친환경 제품 또 친환경 원료, 연료를 사용해서 이제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브랜드 가치, 기업 가치를 높이는 전략으로 활용하고도 있습니다. 또 아리백, 그래서 뭐 기업 사용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만 써야 된다. 뭐 또 넷제로 선이라고 해서 온실가스 배출 제거량과 또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자 이런 선언도 국제적 기준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환경 분야에서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는 친환경적으로 가야 하는 이제 의무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혹시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잘하고 있죠. 예. 네, 옷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등산업체로 이제 시작을 했었던 회사인데 네. 의류 산업까지 이제 확정이 됐고요. 근데 그 이제 친환경을 표방하면서 면직 제품을 만들 때 반드시 100% 유기농법으로 재배단 면화만 쓴다. 그런 경영 원칙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기업 이미지도 제고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재밌는 것은 그 의류 스포츠용품 회사가 최근에 맥주도 만들었습니다. 스포츠 회사인데 맥주를 만들어요? 특이하죠. 네, 굉장히 특이하네요. 왜 그러냐면 이제 맥주 원료 중에 밀인데 그게 이제 일령성 작물 식물인데 그 1년마다 그거 이제 땅을 해짓고 또 심고 농약을 뿌리고 막 이럴 때마다 자연 또 오염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량이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냥 명품 브랜드라 생각하고 사용했는데 친환경 소재로 이렇게 그 옷을 만드는 줄은 오늘 교수님 말씀대로 처음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자주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착한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사례를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친환경 경영을 위해서 기업마다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친환경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오랜 역사를 가진 기업 한 곳을 함께 둘러보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난 PET병을 재활용하여 모카솜과 같은 형태의 폴리에스테르 단섬유라는 제품을 생산하는 친환경 리사이클 섬유 소재 업체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연간 약 6억개가량의 PET병이 재활용이 되는데 이는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30년생 소나무를 약 450만 그루 정도 심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창립 이래 축적된 기술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현재 매출의 70% 이상을 미국과 유럽 등 약 10여 개 국가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존의 저가형 제품과 차별화된 고품질의 리사이클 섬유를 개발하여 자동차 내장재나 침구류 및 다양한 산업 용도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신재 제품들의 시장을 대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토양이나 해양, 그리고 대기 오염과 같은 환경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플라스틱으로부터 유발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생분해 섬유를 생산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고객사들의 든든한 ESG 파트너로서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데 주안점을 두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친환경 섬유 소재 제조업체를 둘러보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특히나 섬유 쪽에서 친환경 기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대구 지역에 워낙 섬유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 원단을 쓰다 보면 저 남는 조각천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리사이클링 제품을 만드는 또 업체도 있고요. 대구 지역에서 상당히 친환경 기업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유, 원행장이 대구 지역에 그런 기업이 있는 줄 몰랐다는 게 아마 좀 부끄럽습니다. 네, 이제는 또 이제 많이 알게 되실 것 같은데 네. 우리 지역에 또 그런 친환경 기업이 많이 있다는 걸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ESG 가운데 E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봤는데 교수님, 그 E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예,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쉽진 않아요. 예,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화석 연료, 뭐 석탄, 석유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경제 성장을 했는데 결국 그러한 성장의 결과가 지금과 같은 기후 재난, 기후 위기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후 변화에 대처해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주체가 바로 기업이다. 그래서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환경 문제를 가장 우선 가치로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게 바로 이 환경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 모르는 부분을 이 교육을 통해 많은 것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급변하는 시대에 이 교육을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서 이 교육이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반적인 이제 경영 자문하고 아무래도 이제 마케팅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SNS 마케팅 역량 강화를 저희가 직접 이제 지도하고 있으며 또 다양한 국가 지원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약간 경영에 어떤 자금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마케팅하기는 정말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구시하고 대구은행에서 같이 이제 홍보하고 제작까지 관여해 주셔가지고 제가 마케팅도 하고 또 메뉴도 새로 만들고 그런 좋은 기회가 돼서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또 한번 하고 싶을 정도로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경영 컨설팅, 홍보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나니까 이 ESG에서 S가 뭔지 딱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이 S에 대해서 기업들도 원래 이런 활동을 해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교수님? 예, 맞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이라고 해서 아까 은행장님도 말씀하셨지만 CSR이라고 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 활동, 그래서 원래 과거부터 이제 기업들이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이나 또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해왔죠. 근데 이제 ESG에서 S, 소셜의 의미는 조금 더 이제 더 확장이 돼서 직원, 또 고객, 그리고 또 기업이 있으면 관련된 회사들, 협력사, 관계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해관계자들 모두에 대한 그런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으로까지 이제 소셜의 개념이 확대된 겁니다. 그래서 직장 내에서의 고용 안전성을 보장하는 활동, 임신, 출산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직원들의 복리를 또 증진하는 활동, 또 산업 현장에서 안전 확보 활동,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S의 의미에 포괄될 정도로 점점 넓어지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이제 직원들이 지역사회에 나가서 하는 공활동만을 이제 했다면 이제는 직업 내부에, 아까 기업 내부의 직원들까지 또 관계사, 협력사까지 같이 하는 그런 영역으로 넓어졌습니다.
굉장히 확장돼 가는 그런 느낌인데요. 사회 구성원 각각의 삶의 가치를 개선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또 S,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기업에서 출산 휴가, 육아 휴직 같은 제도도 뭐 직원을 위한 것이면서 또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임신과 출산 얘기를 나왔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은 회장님. 네. 대구은행은 엄마가 일하기 좋은 회사 맞습니까? 당연하게 맞죠. 대구은행에 남직원이 많을까 여직원이 많을까요?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도 남자 직원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여직원이 저희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3,200명 직원 중에서 여직원이 약 51%를 차지하고 절반을 있는데요. 조금 더 상회하네요. 여직원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임신과 출산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임신 전에는 단축 근무와 축하 선물을 또 제공하고 또 출산 후에는 출산 축하 경조금을 지원하고 또 불편함이 없도록 어떤 복직을 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임신이 어려운 직원들을 위해서는 난임 치료 등을 위한 그 청원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임신, 출산 휴가, 육아 휴직 같은 제도들을 직원들을 위해서 마련하고 계신데 이런 시설들을 갖춘 회사들이 또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또? 예, 이제 뭐 보육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한 규모 이상이면 법적으로 또 설치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DGB 대구은행이 그래도 상당히 먼저 선제적으로 ESG에 관심을 갖고 또 직원들의 그런 고용 안정성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또 사회적 가치 창출로 연결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아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당연히 뭐 저희들 DGB가 지역에서는 또 모범이 돼야 될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잘해야 또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 쓰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정말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른 기업들에게 굉장히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이 DGB 대구은행만의 특별한 ESG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 DGB에는 직원들이 일에 좀 더 매진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현재 그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 DGB 아이꿈터라고 불리는데 수성구 본점 근처와 또 을배역 부근에 각각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아이들이 행복해야 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테니까 여기에서 아이들에게 행복하게 놀고 또 식사부터 또 교육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첫째를 아이꿈터에 보낸 직원의 대부분이 둘째도 또 아이꿈터에 보내는 걸 보면 굉장히 우리 그 아이를 가진 우리 직원들이 이 아이꿈터를 굉장히 만족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아이를 위해서 또 아이 꿈터를 운영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학생들을 위해서 또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그 제2본점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칠성동에 있죠. 예, 칠성동에 보면은 저희들 또 제2본점이라고 하는 큰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한 500평 규모를 또 청년들에게 제공을 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창업 보육 공간으로 운영을 창업 공간으로도 했습니다. 만들어 주신 거네요. 예, 예. 그래서 그 제2본점 5층에 지금 현재는 이제 한 40개 스타트업들이 저희들이 입주를 해 있는데 아마 거쳐간 그 기업들만 하더라도 약 지금 한 5년째, 5, 6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250여 개 업체가 거쳐가서 이렇게 또 성공한 그 기업들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은 청년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어떤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입장에서 청년들을 지원하는 그런 창업 보육 시설을 전국에서나 또 대구에서 가장 좋은 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 들어오게 되는 우리 청년들은 그 창업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액 무료로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금융권에서는 아마 최초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굉장히 든든한 지원을 해주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역의 대학생들이 또 지역의 미래이기도 한데요. DGB 대구은행의 이런 활동들이 지역을 성장시키는데 또 하나의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요즘 대학생들은 뭐 공부하랴 또 취업 준비하랴 굉장히 바쁜데 그렇다고 해서 또 나눔에도 절대 인색하지 않습니다. 지역 대학생들의 훈훈한 봉사활동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ESG가 요즘 되게 뜨는 추세인데 그중에 저희는 이제 S, 소셜 부분으로 있어서 사회적으로 공헌을 하려고 제가 준비했어요. 요즘 노인분들이 집에만 계시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약간 치매나 이런 쪽으로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젊은 친구들이 노인분들과 세대 간의 교류도 좀 하고 또 노인분들을 위해 좀 더 나은 건강한 사회를 또 만들어 드리기 위해 대학의 인적, 물적, 교육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일회성 봉사활동에서 그치지 않고 연간 체계적인 활동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지역 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학생들의 봉사활동 현장을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문득 궁금해지는 게 두 분은 대학 시절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교수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많이는 못했고요. 공부하시느라.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서 좀 가끔 했었고 요즘은 또 바빠갖고 네. 주로 기부 활동으로 이제 초점을 삼고 기부도 있습니다. 좋죠. 예. 행장님은 어떠세요? 저희들 세대 때는 어려운 곳이 사실 농촌이었습니다. 농촌. 그래서 농활 많이 갔잖아요. 농활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수학기가 되면 저희들 이제 벼베기라든지 또 심지어 보리밟기라든지 그래서 대구 이 인근에 농촌에 농활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뭐 봉사활동도 대학 시절부터 두 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특히 요즘 금융 사기로 피해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대구은행에서 금융 사기 예방이나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요즘 뭐 보이스 피싱을 당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가슴이 아픈데요. 저희 대구은행은 대구 경찰청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각종 이제 신종 사기 수법에 대응해서 사고 예방에 앞장서고 또 금융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대상으로 보다 편한 업무 절차를 마련하거나 금융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이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 덕분인지 최근 3년간 73억 원 그리고 148건의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의 성과가 있었고 해당 직원들은 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는 이런 그 행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DGB 대구은행이 올해로 이제 3년 연속 국가 고객 만족도 조사 1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지방은행 중 3년 연속은 최초인데 축하드립니다. 이러한 DGB 대구은행의 노력을 고객님들께서 좀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금융 사기 안전 캠페인을 위해서 또 대구은행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또 은행에서 또 종이 명세서가 사라지면서 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또 보신 게 있으십니까? 예, 또 공교롭게도 대구은행 얘기인데요. 이제 대구은행에서 ESG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2017년대 대상으로 채택된 아이디어인데 현금 명세표를 받는 대신 그거를 기부하는 그런 제도를 해서 종이 사용량도 줄이고 그 모여진 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에 또 쓰는 그런 이제 환경도 살리고 사회적 가치 창출도 하는 그런 또 이제 활동을 대구은행에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일을 너무나 많이 하고 계신데 정말 종이 한 장의 절약으로 좋은 곳에 기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또 평가해 주시니까 굉장히 뿌듯합니다. 네.
네, 이렇게 ESG 가운데 이번에는 S,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S에 대해서도 한번 정의해 주시죠, 교수님. 네, 또 정리 시간이 왔네요. 예. 네. 예, 소셜 이제 사회적 가치 창출인데 기업들이 원래 이제 사회적 공헌 활동도 많이 하고 있었지만 이제 기업의 주된 목표가 과거에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 직원, 협력사, 또 지역사회까지 포괄해서 이것들을 이제 보통 이해관계자라고 표현하는데 이해관계자 모두를 위한 그런 가치 창출 활동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셜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ESG에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G, 거버넌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알아봤더니요, 이 기업에서 ESG 가운데 가장 어려워하는 게 G라고 들었습니다. 이 G가 바로 지배 구조를 의미하는 거죠,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이제 기업의 지배 구조를 의미하는데요. 뭐 간략하게 말하자면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 경영 통제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과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이해관계자들의 그런 이익을 조종하는 그런 의사결정의 이사회나 여러 가지 내부적인 경영 시스템, 통제 시스템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존의 기업 문화 또 기업 오너들의 어떤 인식 이런 것들과 복잡하게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앞서 두 개의 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업 내부의 지배 구조가 투명하고 윤리적이어야 가능한 것인데 이 기업 내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면에 있어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업의 책임 경영 또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경영하시는 입장에서 가장 어려우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회장님? 사실 일반인들이 그 거버넌스를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좀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좀 쉽게 좀 비유를 하면은 거버넌스 체계를 좀 비행기에 좀 비유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비행기예요. 비행기. 네. 예를 들면 유능한 조종사가 이제 비행 조종사 역할을 해야지만 승객들이 안전하게 이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유능한 조종사가 많은 조종사 중에서도 가장 유능한 조종사가 조종관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내부의 의사결정 시스템. 이제 이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조종사가 선정이 되었다면 이 조종사가 여러 어떤 불확실성이나 위험으로부터 좀 안전하게 그 승객들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조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떤 그런 안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 운영 시스템 이런 것들이 거버넌스 체계라고 좀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이해가 좀 됐을지 모르겠네요. 네, 이해가 되는데요. 쉽게 또 비행기에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기업 내에서 어떤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이사회 역할에 대해서 좀 새로운 재정립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기업으로 그 비행기를 이제 기업에 갖다 놓으면 훌륭한 리더를 뽑는 어떤 그런 의사결정 시스템 또 그런 리더들이 그 기업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운영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그 거버넌스 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인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DGB 대구은행에서는 최근 성공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 관련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정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문화를 반드시 만들어간다. 한 달에 한 번씩 행사에 참여해서 교육 방송도 들으면서 평소에는 모르고 지나갔거나 신경 쓰지 못했던 윤리 실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고 업무를 할 때도 정도 경영을 항상 신경 쓰고 업무의 목표 중에 하나로 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구은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고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윤리 경영입니다.
대구은행 직원들에게 윤리 준수와 고객 신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저희 대구은행 모든 임직원은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원칙을 준수하면서 공정한 업무 처리를 통해서 고객 신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DGB 윤리센터는 대구은행 임직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 권익을 보호 및 향상하기 위하여 기존의 인권센터와 기업윤리센터를 통합하여 2019년도에 신설된 부서입니다. 저희 윤리센터는 각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임직원의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 면담 시 1:1 면담 방식을 채택하여 제보자의 익명성과 제보 내용의 비밀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문화의 중요한 요소이자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예방을 위해 임직원들에 대한 예방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 시대에 그 ESG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오셨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윤리 경영을 위한 부서가 따로 있어요, 행장님. 네. 제가 지금 14대 은행장이거든요. 근데 무려 우리 9대 은행장이신 그 이화은 행장님 때부터 저희들이 윤리경영 선포식을 거행을 하고 윤리경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저희들이 준법 감시와 윤리센터의 기능을 좀 강화해가지고 준법 감시부와 윤리센터는 하나의 독립된 부서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저희들 윤리경영을 굉장히 중요한 그 경영의 하나의 요소로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마케팅 부스 수립이 드러난 부 우리를 위해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디지털 인프라 본인을 좀 알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고 또 기본적인 업무 지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임원으로서 보고를 하거나 보고를 받을 때 어떤 스킬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전달하는 스킬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서 그냥 단순히 이론 교육이다 보다는 좀 실무와 연계되어 있는 또 교육이고 그리고 단순히 교육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훈련을 시키는 과정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훈련되는 걸 가지고 다시 또 피드백을 받고 또 거기서 다시 훈련을 하고 그래서 조금 체득화 시키는 그런 교육이라서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어렵지만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인 것 같습니다. 받은 교육이 조직에 도움이 돼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조직원이 되면 좋겠다 싶은 그런 목표와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은행장님도 임원 육성 프로그램을 그 세 단계를 모두 밟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은행장 육성 프로그램을 도입할 당시는 그 레벨 3가 없고 저희들 이제 레벨 2부터 저희들 그 운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레벨 2부터 이렇게 밟아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들이 그 레벨 3라고 해서 어떤 부서장이 될 어떤 후보자들을 육성하는 레벨 3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언뜻 말씀만 들어서는 레벨 2, 레벨 3의 명확한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행장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이퍼 레벨 3 과정은 이제 향후에 이제 부점장이 될 분들을 대상으로 또 역량 있는 후보자를 선발해서 좀 도전적 사고와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정으로 지금 활발하게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하이퍼 레벨 2 과정은 DGB 금융 리더 스쿨이라고 해서 이제 우수 부점장을 대상으로 또 앞으로 우리 DGB 금융 그룹을 이끌어갈 임원 후보자를 육성하는 그런 프로그램 과정이라 보시면 되고요. 내용으로는 이제 공감 소통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또 변화 관리 능력 이런 향상을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중심으로 이제 진행하는 그런 육성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최종 임원을 선발하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ESG 가운데서 G,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실현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교수님, 네. 정리의 시간이 왔습니다. 네, 또 왔네요. G를 또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예, 뭐 대구은행도 매년 ESG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포스코에서도 이제 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행하는 그 ESG 보고서 명칭이 기업 시민 보고서입니다. 기업 시민 보고서요? 예. 그러니까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에 관한 또 운영 시스템에 관한 문제지만 결국은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과 관련된 모든 시민의 문제다. 그게 바로 지배구조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와,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모두를 위한 기업, 또 모두를 위한 ESG 활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DGB 대구은행 역시 하고 있는 ESG 활동들이 결국 시민을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행장님? 그렇습니다. ESG 경영을 함으로써 이제 은행만 이익을 추구하면 결국은 이제 지속 가능 경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은행 경영의 또 기업 경영의 파트너인 또 고객, 또 지역사회, 또 시민단체 이런 그 이해관계자들과 같이 발전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은 DGB 대구은행이 ESG 경영을 잘 한다는 의미는 우리 대구은행뿐만 아니고 우리 고객, 또 지역사회, 또 이분들하고 같이 발전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ESG 경영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 더 높은 책임감으로 경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단어 자체는 되게 간단하지만 사실은 지금 얘기한 바처럼 되게 광범위한 활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저도 이제 지역사회 공헌센터를 운영하고 또 책임을 지고 있는데 같이 누군가랑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 ESG 도입 초기부터 아마 행장님이 관여하셨고 또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셨는데 아마 어려움이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실 뭐 DGB 대구은행만 ESG를 하는 건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DGB 대구은행은 지역사회의 가장 큰 기업이고 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이 ESG 경영 결국은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 같이 추진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 그 지금까지 대구은행이 해온 이런 ESG 경영의 어떤 노하우를 우리 지역 기업들에게 저희들 전수해서 우리 지역 기업들도 같이 이렇게 ESG 경영의 수준을 좀 높이고자 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어려움이고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들이 우리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을 지금까지 쌓은 노하우를 기업들에게 ESG 경영 컨설팅이라는 서비스로서 우리 지역 기업들한테 ESG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하우를 좀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이 시간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제 ESG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ESG 경영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DGB 대구은행의 또 새로운 행보가 기대가 되는데요. 내년, 내후년에 또 대구은행의 계획이 궁금한데요, 행장님. 네. 내년쯤이면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을 무대로 하는 전국은행으로서 시중은행으로 전환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시중은행으로 전환이 되면 우리 지역 사회는 물론 이제 전국에 있는 어떤 금융 소비자들에게 저희들이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겠나.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이 시중은행 전환이 저희 DGB 발전의 하나의 성장 이제 모멘텀이 되어서 아마 우리 DGB의 전국을 넘어서 글로벌 은행으로 나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정말 앞으로 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대구은행의 모습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오늘 저희와 함께 ESG 경영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오늘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예, 뭐 저도 이제 ESG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 이제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우리 지역의 대표적 기업인 DGB 금융그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ESG 경영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고 또 우리 사회가 그만큼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시청자분들도 저희 뭐 텀블러컵 얘기도 했었지만 환경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멋진 마무리 멘트를 해주셨고요. 행장님도 오늘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예, 오늘 우리 그 교수님으로부터 오히려 저는 ESG를 한번 잘 정리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고요. 네. 다만 또 이제 내년에는 아마 지금 여러 가지 그 대외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불확실성이 많아가지고
어려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 늘 철학이 그 지지자 부려 호지자요, 호지자 부려 낙지자라고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당할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 즐기는 사람을 당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인이 비록 어렵지만 우리 지역 사회가 즐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헤쳐나가면 못 헤쳐나갈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제일 즐거운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를 바라면서 인사말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정말 ESG 경영 실천을 통해서 DGB 대구은행뿐만 아니라 지역의 모든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기를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